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설비 투자의 척도인 핵심 자본재 주문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의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5월에 0.9%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이며 시장 예상치인 0.5%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영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 ONS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영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8%에 부합했습니다. 1분기에도 영국 GDP는 0.8%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채권 시장이 직면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세 비날스 IMF 자본시장 국장은 지난 25일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가격은 고평가됐을 수 있으며 일부 신흥국 채권도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된다 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7.5%를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2% 하락한 16,960.5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한 4,449.56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48% 하락한 1,978.34포인트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사태를 둘러싼 불안 요인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1.53%나 하락한 9,644.0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44% 하락한 6,7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지수도 1.82% 하락한 4,330포인트에 각각 마감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같이 만에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희 우리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오늘은 조금 재밌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 주는 굉장히 조금 혼조 속에 굉장히 속된 말로 헷갈리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장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가는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것은 주식이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신고가 갱신했죠. 신고가 갱신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했으나 또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또 신고가를 갱신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 오늘 일단은 제가 볼 땐 주식이 일단 빠져가 시작할 것 같아요. 한 8포인트 정도, 7, 8포인트 정도 빠져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202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는 후회 없는 매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주가가 20포인트 더 뜬다 하더라도 그건 1%밖에 안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에 주력하자. 그리고 뭐 고객매탁금이 주식이 상승하면서 상승하지 않는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시장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 계속 좋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방법, 어떤 지표를 봐도 지금 지표가 과열 지표다. 우리가 이제 지표를 크게 이제 한 3개 정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이제 MACD입니다. MACD는 여러분들 신뢰도 가장 높은 지표. MACD 자체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영선 위에 난 후에 MACD가 10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거의 다 전형적인 상투적인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피 이제 두 번째 21일평을 기용한 CCI 지표를 보겠습니다. CCI 지표가 21일평의 과열이 어느 정도로 만약에 나 있느냐, 이제 보는 지표죠. CCI 지표도 지금 자리에서 연거푸 과일 지표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 현금할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워낙 이상한 주식들이 많이 떠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요. 지난주에 일목균형표 이제 기준선 강제를 했죠. 기준선 강제인데 오늘 이제 일목균형표 이제 기준선 자체가 이제 전환선은 쉬지만 기준선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하는데 이제 기준선 상승이 오늘 마감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선 상승이 오늘 내일 조금 움직이는데 크게 움직임이 크질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긴선 상승, 물론 뭐 긴선 상승이 있음으로써 주가가 선행 스팬 1에 있다가 조금 상승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미미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봐주심.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입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주가 자체가 여기서 뭐 장대 연봉이 크게 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후행 스팬 자체가 캔들 차대가 멀리 이겨, 후행 스팬의 캔들의 이격이 깊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뭐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아주 그룹 변곡이 아직까지 한참 있습니다. 있는데 선물지수는 아니에요. 선물지수는 구름 변곡을 계속 맞이하면서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선물로 봐서는 주가가 거의 완벽한 꼭지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선행 스팬 1, 2 신고가 나지 않으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전환선 기준선이 모두 서는 자리, 전형적인 고점 상투 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그렇지 않아요. 종합주가지수는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이 조금 더 뜰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이틀 정도의 여유가 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모여든 모르지만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먹는 장은 절대 아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미국 지수 중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조금 심상찮죠? 반도체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 지수하고 가장 민감한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영향이 우리 절대 이제 오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몇몇 종목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금요 지수가 영국 지수도 그렇고요. 독일 지수, 일본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S&P, 나스닥 모든 지수들이 어쨌든 간 장대 연봉을 내고 떨어지는 이 부분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양봉을 형성하면 괜찮은데 만약 음봉을 형성한다면은 5일 이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조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대구 영남일보에서 했고요. 일요일 날 부산일보에서 했는데 만석이고 좌석이 부족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하셨고요.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고향인 경상도를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홀대한다. 너무 대구도 안 오고 부산도 안 온다. 이거 너무 서울서만 하는 거 아니냐. 서울 사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웃음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대구와 부산을 가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더운 곳에서 너무나 많은 분이 참석해 있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제가 여러분에게 5만 원 이상에서도 분명히 현금화를 했는데 또 말 안 들은 분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걸로 생각. 60일 입병의 브레이크가 듣나 안 듣나를 봐야 돼. 만약 61일 입병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42,000원까지 또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42,000원 자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고경의 특금 15조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지수를 연속으로 떠받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외국인이 콜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 콜을 걸었는데 기관이 추가적으로 풋을 더 많이 걸었죠. 마이금으로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일단 오늘은 아침에 약세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물지수가 여러분 올 6월 물 중에는 장중은 아니지만 장종가 기준으로 최고 지수 164.9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자리가 260자리인데요. 정성님 무섭습니다 하는 분인데 절대 무서워할 거고 제가 볼 때는 9월 물 전에 260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균 가격에서는 절대적으로 액션을 제가 평균 가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액션을 취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평균 가격은 261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가격 주위에서는 절대 푸시든지 콜이든지 걸지 마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무슨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은 또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입고 있고 선물에서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데요. 일단 개인들은 옵션 또 했어요. 제가 현재 100억 읽고 있는 그런 부분. 자, 외국인은 선물에서 많이 먹고 있는 부분. 자, 금융투자가 선물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 부분. 투신이 선물에서 많이 먹고 있는 부분. 자, 옵션이 최근에 워낙 수수료가 재미가 없으니까 선물에서 사생결단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번에 선물을 선물 쪽으로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다. 옵션은 그 사이 양이 굉장히 적어요. 선물의 양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로 여러분의 역량을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주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결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많이 사고 많이 팔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특별한 게 없다. 이런 것은 쌍끌이 매수,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중이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을 크게 보지 않는다. 지금 방송에 기관이 사니까 올라가도 기관이 사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믿을 게 못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 삼성전자나 네이버를 올리지 않고 주가를 올립니다. 네이버 굉장히 크게 맞았죠? 이번에 굉장히 크게 맞았습니다. 10만원짜리 한 방 맞았는데, 굉장히 아플 걸로 생각하고, 네이버가 좀 슈팅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가 자체가 높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꼭 산다면은,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악재, 환율로 인하여 악재가 다 나온 주식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였죠. 포스코가 악재, 말도 못하는 악재가 나왔었는데, 어느덧 여러분 포스코 수익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27만원에서
32만, 5만 원, 15% 정도 났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 이미 뭐 다 끝났는 주식, 이런 주식 말고는 악재난이 나오는 주식, 연중, 특히 52주 연중 최저를 기록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즐겁죠?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제가 무료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무료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우딱우딱 들으십시오. 늦게 들으시면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무방입니다. 우딱 오십시오. 그냥 서울경제TV 쳐가지고 딱 치면 큰바위 얼굴 청송 쫀냄이 나올 거고요. 아프리카TV에도 청송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돈 벌어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금요일도 돈 벌어줬죠? 금요일도 여러분 아다시피 265 4.50에서 푸시를 걸어가지고 30만 원 먹고 바로 끝냈습니다. 아침 먹고 땡이었는데 여러분 일단 오늘도 돈 벌러 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고가 대단한 장세입니다. 그렇지만 풍요석의 빈곤이다, 외로운 군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우리 주식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없는 주식은 계속 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간 정비율입니다. 정비율이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급락이 절대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강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5일1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61일평이 워낙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61일평이 강력하게, 앞으로 61일평이 강력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마지막 입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61일평이 앞으로 열흘 동안은 워낙 강력하게 뜬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즘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또 종합주가지수만 신고까지 우리 계좌도 힘들고 또 경기도 힘든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560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코스피는 뜨고 있는데 코스닥은 꼼짝도 안 하는데, 코스닥에 이제 고점의 캔들차트 음봉이 나는 것은 서서히 주가 자체가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560 같으면 여러분 계좌에 물린 게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코스닥은 전부 30-40%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괴로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코스피는 조금 지켜본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화에 주력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은 속된 말로 완전 버린 자식입니다. 사자가 거의 없어요. 사자가 거의 없다. 코스닥 시가총액상에 비해서 너무 사자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관들이 완전 버린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열어봤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선물 차트가 다를 때 어떤 거냐, 이렇게 볼 때 나쁜 쪽으로 가는 습관이 많았습니다.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식이 빠질 때 급락, 좋았던 게 너무 나쁜 데로 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선물지수는 음봉을 곧 변곡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는 변곡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쪽으로 따라간다. 선물이 종합주가지수 따라가는 것보다는 종합주가지수가 선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 결론은 뭐냐, 현금화를 항시 할 것 없겠지만 순간적으로 온다면은 여러분 주식을 최대한 현금화해서 여러분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주식은 여러분 아다시피 남들이 곡소리 날 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소리 안 나죠. 지금은 또 좋다 말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된 말로 고점에 주식 살 때까지 안 뺍니다. 이 지루한 장세, 이 앞에 지루한 장세가 4월에도 있었고 5월, 6월에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안 따라가니까 또 지루한 장세를 만드는데, 여기 소위 말해서 이게 덫입니다. 덫에 안 걸리는 우리 센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로 오셔가지고 즐거운 하루 무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천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장중 2035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체크해 주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일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고점 돌파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면서 지수를 정고점 돌파형으로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시점을 조금은 미뤄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때 상당히 등락폭이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희 고객분들도 들고 계신 분들이 몇몇 있어서 17만 원대 전량 매수를 좀 여기 나온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16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기업들 속에서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이제 몇몇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마감될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이 마감될 때까지는 최대 폭을 2030에서 2050포인트의 구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장대 항봉으로 큰 폭의 상승폭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뒷걸음질로 대형주를 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21선까지 조정을 좀 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1선까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종목별로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만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일단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일선까지 이탈했던 코스닥 지수가 일단 현재는 5일선을 재차 안착해서 지지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글로벌 증시의 조정폭에 맞게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주봉을 좀 보시면은 3주 연속 동안 지속적인 양봉 패턴으로 좀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하단 갭들을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했던 모습들이 나왔다가, 지난주에는 음봉 캔들의 십자형 도치 캔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변동성에 대한 예고를 하는 캔들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를 좀 하셨다가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든 말든 지수보다는 종목 섹터에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NC소프트하고 홈센터를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8월 말부터 정도는 글쎄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종목들을 매집에 대한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매집을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단 정치 관련된 섹터들은 매집과 수익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말 정도부터 내년 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이슈들로 레파토리가 좀 돌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큰 수익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방송에서는 좀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점 인지를 좀 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NC소프트가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아랫꼬리에 대한 되돌림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5일선 안착에 대한 부분들 면밀히 관찰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1.6%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5일선은 일단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3주 만에 중기적 캔들이 십자형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대한 부분들이 최저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서서히 바닥 라인들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는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서서히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지의 판단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중장기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뭡니까? 현재 좀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16만 원 초반권, 이 초반권 분들이기 때문에 이 16만 원대만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했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해두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홈센터가 되겠죠. 이 홈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천을 한 8% 정도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눌림에서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지금 홈센터의 102평들이 역배열에서 서서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현재는 61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건 현재 이 홈센터의 중요한 부분들은 2,600원대의 안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600원대에만 일단 강력하게 돌파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은 다중바닥에서 박스권 돌파형이 나오면서 서서히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알까듯이 나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홈센터는 지속적으로 나올 모멘텀들, 신공항이 됐든 어떤 대구 견설관계가 됐든 어떤 모멘텀을 갖다 붙여도 현재로서는 호재로 인식이 돼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 특히 3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에서의 지수 변동성이 좀 유념을 하면서 코스닥도 지수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 모멘텀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